자, 베릭스의 앞으로 가볼게요. 아까 저희 건너뛴 페이지 가서 2교시 이제 마지막 내용은 이제 등차 수열, 공기 수열 배웠잖아. 그럼 갑자기 궁금해지죠. 뭐가 얘네들도 귀납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건데, 근데 사실 아까 기억나세요? 제가 오늘 제일 처음 필기할 때 든 예시가 사실은 등차 수열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어렵지 않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냥 이 오른쪽에 공간 있잖아. 거기다가 간단하게 한번 예시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좀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소개해 드릴 건데, 일단은 여기 밑에도 나와 있긴 하거든. 근데 꽤 좀 여러 가지 방법의 묘사 방법이 있어요. 그거를 조금 한번 다 이해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예를 들어서 아까 들었던 그 예시를 들을까? 아까 들었던 예시. 저희가 이제 1, 3, 5, 7 등차 수열이죠. 첫 지항이 얼마? 공차가 요게 이제 나열하는 것도 있고 아까 말한 일반항 제일 많이 쓰죠. 근데 오늘은 이제 귀납적 정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은 아까 말한 대로 크게 두 가지를 체크해 줄 겁니다. 혹은 두 가지를. 자, 첫 번째는요. 일단은 A1 첫 지항이 얼마죠? 1이죠. 자, 도미노 같은 거야. 하나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둘째 항부터 우리가 이제 관계식을 만들 건데, 사실 이 관계식을 만드는 방법이 한 가지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존재한다라는 게 좀 포인트이네요. 이번 페이지는. 자, 첫 번째, 일단은 뭐 가장 많이 쓰는 것부터 말씀드리면 도와줘. 아까부터 계속 보셨던 자, AN 플러스 1번째. 그럼 AN 플러스 1번째 하면요. 이 수열은 AN번째 항이라고 뭐한 수열이죠? 요렇게 쓰면 됩니다. 그럼 요거 혹시 요렇게 두 개 보시면 등차로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도 등차로 보이셔야 돼요. 그리고 여담인데 요 자리가 지금 무슨 자리죠? 공차 자리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고요. 좋죠. 자, 근데 이거랑 자, 지금부터 이거 말고 몇 가지를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그러니까 이것만은 정답은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자, 혹시 두 번째, 이 말은 어때요? 사실 이거랑 같은 말인데, 자, 어쩌면 AN을 왼쪽으로 이항하시게 되면, 혹시 이렇게 해도 등차 수열인가? 사실 얘랑 얘랑 같은 말이긴 해요. 약간 어떤 차이인 줄 알아? 일종의 관점의 차이잖아. 봐봐. 이 수열, 똑같은 수열인데, 1에다가 얼마를 더했다? 2를 더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다르게 표현하면, 얘네들의 차가 얼마야? 그치? 3 빼기 2다. 차이가 2라면, 그러니까 사실 같은 말이라는 거지. 요것도 진짜. 그러니까, 그럼 쌤, 쓸 때는 둘 중에 뭘로 써야 돼요? 아무거나 쓰면 됩니다. 사실은. 아무거나 쓰면 됩니다. 그리고 자, 요거 두 개가 가장 메이저하고요. 조금 비메이저하지만 문제로는 나올 만한 거 알려드릴게요. 세 번째입니다. 여기다 쓸게요. 너가 배운 것 중에 혹시 그 등차 중앙 아시나요? 등차 중앙을 통한 방법도 있어요. 어떻게? 자, 등차 중앙은요, 기본적으로 세 개가 필요한 거 아시죠? 예를 들어 제가 편의상 세 개를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라고 치면 이거 세 개를 가지고 등차 중앙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쓸게요, 저는. 그러면 AN 플러스 1은 뭐다? 요렇게 써도 이것도 귀납적으로 저희 등차 수열이에요 라는 말입니다. 대신에 이제 요렇게 쓰면 주의할 점 한 가지가 있죠. 뭐? 처음에 하면 몇 개 알려줘야 돼? 2개. 그럼 요렇게 쓸 거면 A1은 1이다. 그리고 A2는 3까지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너가 이 중에서 아무거나 골라 쓰면 되는데, 그거에 따라 처음 몇 개를 알려줄지만 체크하시면 된다는 거지. 그리고 어떻게 봐봐. 이거랑 또 혹시 같은 말인데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이거에 또 약간 변형식 같은 건데, 양쪽에다가 2 곱하시면 혹시 얘랑 같은 말인데 그러면 이렇게도 쓸 수 있나요? 이렇게 나와도 뭐다? 등차 수열이다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칠판에 써 있는 게 다 등차 수열 관계된 관계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어요.
마지막 내용은 약간 이 식의 변형식이기도 하고 혹은 그냥 이해를 할 수 있는 건데 자, 이렇게 한번 써볼까? 자, 요렇게 써도 뭐다? 사실 얘랑 얘랑 같은 말이거든요. 자, 같은 말이라고 설명드리자면요. 요거 지금 뭐 한 건 줄 아세요? 자, 이 am 플러스 1이 같은 말인데 am 플러스 1 더하기 am 플러스 1인 거 아세요? 네. 여기서 2항 2항 넘겨준 거예요. 요렇게 나옵니다. 혹은 다르게 말해볼까? 사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자, 요게 지금 뭐예요? 요게 지금 뭐냐면 요 둘 사이의 차이죠. 네. 이건 지금 뭐예요? 요거 두 개 사이에 뭐예요? 그럼 지금 이 말을 요약하면 뭐예요? 여기 사이의 차이하고 여기 사이의 차이가 뭐다? 그게 원래 등차수의 뜻입니다. 네. 그래서 요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한 요 5가지 정도를 좀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사실 책에도 위에 써있긴 한데 제가 한번 손으로 써본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자, 흐름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번 페이지는 등차수열 관련해서 귀납적인 표현 여러 가지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 여러 가지 표현들을 어느 정도 이해도 하셔야 되고 외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자 내려가서 문제를 풀기 전에 위에 밑줄하고 한번 빠르게 칠게요. 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여기 써 있는데 자, 첫째 항 알려주고 있고 뒤에 보시면 밑줄 한번 쳐볼까? 요게 이제 가장 많이 쓰는 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참고로 저희 정답지에는 요걸로 쓰고 있어요. 정답지에는. 그리고 어쩌면 얘랑 비슷한 말인데 색깔 없애릴게요. 요렇게도 쓰기도 합니다. 차이가 일정하다. 차이가 일정하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여기 있는 D 자리가 무슨 자리라고 일단은 공차 자리입니다. 그리고 또 밑에 보시면 방금 필기한 내용인데 요렇게 쓰기도 합니다. 혹은 요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이거 둘 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요. 등차 중앙. 등차 중앙을 이용한 방식이고 주의할 점보다 요렇게 2번처럼 쓸 때는 처음 항을 몇 개는 알려줘야 된다. 이렇게 2개까지는 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쓸 거면 2개까지는 알려줘야 됩니다. 써도 괜찮은데 쓸 거면 2개는 알려줘야 됩니다. 자, 밑에 9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9번 문제. 자, 요 상황을 한번 귀납적으로 표현해 볼 수 있겠어요? 네. 그쵸. AN 플러스 5 이런 식으로. 자, 이번 문제는 이제 첫째 항이랑 공차 나와 있는데 계속 말하지만 이제 사실 일반항이 제일 좋은 거긴 해요. 근데 이제 굳이 이번 문제는 위에 써 있지만 귀납적으로 정리하세요 문제니까 가보겠습니다. 첫째 항 나와 있고요. 그리고 공차가 나와 있으니까 요거 이용해서 귀납적으로 그냥 가장 메인 되는 거 쓸게요. 이렇게 쓰면 뭐다? 요게 이제 등차수열 귀납적인 표현이다라는 거지. 흐름 이해하시겠어요? 다 똑같은데. 아, 그리고 뒤에 또 역시나 n자리 자연수인과 밝혀주세요. 밝혀주시고요. 내려가서 12번 같은 것도 한 번 더 해볼게요. 수열 AN을 귀납적으로 정의하는 문제입니다. 첫째 항은 1이고요. 그렇습니다.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 그 앞에랑 컨셉이 똑같아요. 사실 또 그냥 결국은 그냥 안 주겠다 컨셉인데 첫째 항 나와 있고 얘 공차가 4인 거 아시겠죠? 공차 꺼내셔가지고 그러면 AN 플러스 1은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다는 거지. 그렇죠. 귀납적인 정리.
오른쪽 가볼게요. 16번 문제. 자, 이번엔 반대로 귀납적 정이 알려드리고 위에서 뭐 구하래요? 일반. 그럼 일반항 구해볼 수 있겠어? 뭐 구해볼 수 있겠죠. 자, 16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표현을 지우너가 왔다 갔다 할 줄 아셔야 돼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일반항도 쓰다가 귀납적으로 썼다가 나열도 하다가. A는 마이너스 3의 플러스 그렇죠. 자, 얘는 지금 일단은 봐봐.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 봐봐. 어디에도 지금 등차란 말이 있니 없니? 너가 이제 이걸 보고 등차구나라고 파악도 해야 돼요. 다시 첫째 항이 나와 있는데 봐봐. 요거를 해석하면요. n 플러스 1번째 항이 바로 앞에 항에다가 3을 뺀 거라고 써있잖아. 그럼 이게 이제 해석하면 등차가 되는 거예요. 아, 등차구나. 등차구나가 되는 거야.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가 무슨 자리라고? 등차구나가 되시면서 이제 일반항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지. AN은 6 플러스 n 빼기 1 곱하기 마삼이니까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3 플러스 9. 역시나 원래 이 경우에도 자연수라는 거 알려주긴 해야 되고요. 엄밀히 말하면. 아 근데 얘는 필요 없겠다. 여기 써있네. 뭐 써있으면 굳이 이거를 쓸 필요 없겠네요. 이런 식으로. 또 해볼까? 17번. 자, 아까 필기한 다양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한번 다양한 표현들을 고용해볼게요. 근데 사실 위에 거랑 크게 다른 건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도 등차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지우야, 포인트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너가 이제 여기 관련 유형 문제 가보시면 등차라고 안 알려줍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걸 보고 너 판단해야 돼. 아, 등차구나. 등차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지. A는 A는 맞습니다. 자, 얘 첫째 항 나와 있고요. 뒤에 보니까 이것도 이제 뭔지 아시겠어요? 두 항의 차이가 얼마다? 차이가 5라는 얘기야. 이게 수학적으로 차이입니다. 차이가 5로 일정한 거니까 혹시나 등차구나. 이게 등차구나가 되는 거예요. 등차구나. 그러면 이게 공차 D가 되는 거니까 바로 가겠습니다. 그럼 AN은요. 첫째 항 플러스 공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된다는 거죠. 흐름 이해돼요? 한 번 더 19번. 자, 19번 같은 표현도 자주는 아니지만 이렇게 가끔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지금 한 번 더. 이렇게나 너가 이거 보고 뭐인 걸 파악해야 돼. 이게 등차구나.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파악이 돼야 돼요. 쌤, 이번 페이지는 등차하니까 당연히 등차겠죠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너무 초등학교 애들이 하는 거고, 시험 때는 아무도 안 알려줘요. 너가 파악해야 돼. 딱 보고 등차네? 뭐 등비네? 혹은 등차 등비가 아니면 아까 1교시 내용 노가다 해석하실 수도 있고요. 자, 일반항 구하는 문제입니다. A는 마이너스 2n 플러스 9. 그렇죠. AN은 마이너스 2n 플러스 9. 자, 요거 지금 요 표현, 요게 이제 등차라는 표현이에요. 역시나 차이가 같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럼 얘는 지금 첫째 항 나와 있고 둘째 항이 나와 있단 말은 저희한테 뭐 구해오라는 얘기야? 이거 공차라고 하세요. 그 말인 거죠. 공차 얼마라는 얘기지? 공차까지 알아오시면 일반항님 바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푸시면 되겠죠. 자, 밑에 있는 20번 문제. 자, 똑같은 유형인데 지금 4개를 다 하는 게 뭐냐면 조금씩 표현 방법이 다르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좀 눈여겨보시고 문제로 나왔을 때 등차구나 라고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A는 3n 빼기 10. 그렇죠. 요거 보도 등차인 거 알겠어요? 요거 아까 말했지만 여기서 양쪽에 2만 딱 나누시면요. 요거 뭐라고요? 요게 등차 중앙이야.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등차 중앙이 된다는 말은 얘가 등차 수열이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혹시나 첫째 항 나와 있고 공차 네가 구해와 라는 문제입니다. 3 되겠죠? 그래서 AN은
첫째 항 플러스 n 빼기 1 곱하기 0. 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다음 문장. 자, 오늘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지금 했던 요 흐름 이해하시겠죠? 네. 똑같이 등비로 한 번 더 하시면 됩니다. 똑같이 등비로 한 번 더. 오른쪽 공간 있죠? 아까처럼 예시 하나 들어볼게요. 예시 하나 들어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쉬운 걸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첫째 항 2 그리고 6 그리고 18 하나만 더 54. 자, 이거 무슨 수열이 이게? 등비수열. 자, 공비가 얼마? 등비가 3인 걸로 만들어 봤습니다. 요거 한번 귀납적으로 써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역시나 처음 한두 개 알려줘야 돼요. 일단은 하나만 쓸게요. 첫째 항입니다. 두 번째, 지금부터 또 책에 나오는 몇 가지 표현들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앞치 항과 비교해봐. 또 역시나 가장 많이 쓰는 표현 방식인데, an 플러스 1은요, an에다가 지금 뭐 한 건지 아시겠어요? 3. 3을 곱해준 거다. 요렇게. 물론 저희가 쓸 때는 보통 이렇게 쓰죠. 요게 일단은 또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에요. 그 다음 항은 앞에 항에다가 3을 곱한 거다라고 쓰면 이게 뭐다? 등비수열이다라는 뜻이에요. 항상 3을 곱한다는 얘기니까. 그쵸? 그리고 두 번째는 어쩌면 이거랑 같은 말인데 양쪽에다가 n을 나누시게 되면 두 번째입니다. 그냥 분수로 쓸게요. 두 번째. 자, 요렇게 쓰면 혹시 이것도 등비인 거 아시겠어요? 요게 어쩌면 원래 등비수열의 뜻이 이거예요. 비율이 같아요. 비율이 3을 일정하다는 거지. 이해해? 요게 원래 뜻이잖아. 등비가 뭐예요? 같은 비. 비율이 같아. 요게 원래 뜻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 등비수열에도 등비중항이 있는 거 아세요? 역시나 아까처럼 제가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라고 써드리면 세 번째 등비중항입니다. 여기 쓸게요. 세 번째 an 플러스 1의 제곱은요. 뭐랑 똑같냐면 an 곱하기 an 플러스 2랑 같은 거 아시나요? 네. 등비중항도 가능합니다. 대신에 이렇게 쓸 거면 몇 개 알려줘라? 두 개는 알려주셔야겠죠. 이거 써드리는데 이렇게 쓸 거면 두 개는 알려줘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아까랑 좀 유사한데 이렇게 쓰는 거 어떨까? 이거랑 같아요라는 내용입니다. 오 실수. 이 말 이해해요? 네. 요게 아까 했던 그 등차 때랑 똑같은 내용인데 뭐다? 요렇게 두 개로 구한 비율과 이렇게 두 개로 구한 비율이 어떻다는 얘기야? 이게 등비수열이야. 비율이 항상 이렇게 같이 간다는 게 이렇게 수학적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네. 그럼 자 밑에 한번 문제를 풀기 전에 역시나 밑줄 한번 치고 바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위에 써있는 여기에 색깔 맞춰드릴게요. 여기가 메인입니다. 가장 많이 쓰실 거고요. 혹은 얘랑 같은 말인데 요렇게 더 많이 씁니다. 혹시나 해서 요 나누신 요게 그 방금 필기한 그 분수인 거 아시죠? 네. 여기 그 분수로 표현한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요 표현 두 가지. 등비중항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나오면 등비수열이구나. 등비수열이구나 라고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 말씀 안 드렸는데 여기 있는 여기 자리 보이세요? 요 자리가 무슨 자리? 공비. 그리고 아까랑 똑같이 깔맞춤 하자면 2번처럼 쓰실 거면 몇 개는 알려줘라. A1, A2까지는 알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만 알려주면 안 돌아가요 이거. 이 도미노 돌리려면 두 개는 알려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똑같은 문제예요. 21번. 첫째 항 나와 있고 공비 나와 있고 귀납적으로 써보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근데 어쨌든 일반항이 제일 중요해요. 솔직히 일반항이 제일 효율적이야. 뭔가 쓰기가 편한데 얘는 조금
그러니까 장단점이 물론 있어요. 얘도 좋은 것도 있긴 한데 A는 A 플러스 1 네. 마이너스 2. 그렇죠. 공비가 나와 있고 등비라고 써 있으니까 바로 갑니다. a n 플러스 1번째 하면요 a n항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한 거랑 같다라는 거지. 이렇게 역시나 n 자리는 뭐다? n 자리는 대형수다라고 써주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한번 더 해볼까? 내려가서 예를 들어서 26번 하나 해볼까? 자, 이번에도 귀납적으로 쓰는 문제입니다. 26번이에요. A 1은 36. A 플러스 1은 3분의 1. 그렇죠. 가겠습니다. 역시나 이번 문제 첫째 항 쓰시면 되고요. 공비를 그냥 안 주겠다는 건데 구해오면 되는 거죠. 자, 얼마를 곱했는지 3분의 1 맞나요? 그래서 가겠습니다. 그럼 AN 플러스 1번 장은요. 바로 앞에 항에다가 3분의 1을 곱한 거예요. 라고 쓰면 된다는 거야. 자, 오른쪽 위에 가서 28번입니다. 앞장과 동일합니다. 일반항 구하는 문제예요. 역시나 이 식을 보고 너는 등비구나 라고 파악을 할 줄 아셔야 돼요. 28번입니다. 그러니까 등비라고 안 알려줘요. 문제에서. 등비구나 라고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이 관계식을 보고 느끼셔야 돼요. 아, 이거 약간 등비인데 그러면 이 말은 A는 마이너스 3 곱하기 4분의 1 빼기 1. 그쵸. 첫째 항 나와 있고 자, 여기 혹시 그 등비처럼 보이세요? 네. 다시 말해줘. 아, 등비구나. 여기 등비로 보여야 돼. 왜 문제에서 등비란 말이 안 나온단 말이지. 그리고 이 자리가 무슨 자리라고요? 등비 자리고요. 바로 가겠습니다. AN은 외우셨죠? 첫째 항 곱하기 공비에다가 m 빼기 1제곱이다 라고 열심히 외우고 왔습니다. 한번 더 해볼까? 29번 문제. 아직 시간 뭐 여유 있어요. 뒤에 유형은 딱히 유형 문제가 아니야. 그냥 이렇게 간접적으로 귀납적으로 나오는 것밖에 없어요. 다 앞에서 배운 문제가 나옵니다. 뒤에 가보시면 A는 7N. 맞죠? 첫째 항 나와 있고 뒤에 보면 쌤 이거 뭐예요? 요게 수학적으로 등비수열이다. 비율이 같다라는 거지. 그러면 바로 가겠습니다. 그럼 AN은요. 역시나 이게 공비가 되고요. AN은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m 빼기 1제곱인데 요거는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1번. 31번 문제. 요렇게 나와도 등비처럼 보이시는지. 그러니까 이 관계식을 사실 개인적인 바람은 억지로 외우지 마시고요. 좀 이해를 하면 좋아요. AN분의 AN 플러스 1이니까 등비네. 그러니까 등비라는 수학적인 표현이 되는 거예요. A는 마이너스 21 곱하기 마이너스 1분의 1 빼기 1. 그렇죠. 이번 문제는 자, 왜 두 개 나오는지 아시죠? 문자가 세 개입니다. 그리고 요 친구 비율과 요 친구 비율이 같다는 말은 역시나 무슨 시험이다? 아, 등비구나 라고 파악이 돼야 됩니다. 자, 쌤 공비가 없는데요. 공비 그냥 뭐 하면 돼요? 내가 하나 알아볼 수 있을까? 등비의 뜻을 이해하면 되겠죠. 그러면 일반항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AN은요, 첫째 항 곱하기 공비에다가 m 빼기 1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하면 됩니다.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요렇게 나와도,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2교시 내용은 딱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등차 등비가 나와요. 근데 또 역시나 그냥 안 나와요. 그러니까 등차란 말, 등비란 말 안 주고 이런 귀납적인 정의가 나올 겁니다. 그걸 보고 너가 판단을 해야 돼. 아, 등차구나.
그럼 그치? 다 앞에 배웠잖아. 그러니까 등차거나 판단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앞에 배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A는 2분의 1 곱하기 10의 n페이 1제곱. 그렇죠. 자, 역시나 문자가 3개랑 2개 나와 있고요. 뒤에 보시면 자, 요게 뭐게요? 요게 등비종합이죠. 등비종합 관계식이 나와 있다는 말은 역시나 등비구나. 등비구나. 갑니다. 첫째 항 나와 있고 공비는 네가 구해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A는요. 첫째 항 곱하기 공비에다가 n 빼기 1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뒤로 가볼게요. 자, 199쪽은 저희 다음 시간 마지막 내용입니다. 증명 관련 내용이라 다음 시간에 할게요. 자, 200쪽 한번 가보시면 여기 오른쪽에 유형 122번 할 차례거든요. 뭐 예를 들어 이제 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6번 같은 문제. 그냥 이제 좀 이렇게 해석만 하시면 돼요. 자, 200쪽이 6번 문제입니다. 자, 그러니까 느낌은 이 문제 읽어보시면 일단은 여기 첫 번째 문장에 등차란 말 같은 거 없죠, 그냥? 그것도 수열이 나와 있는데 읽어보니까 첫째 항이 20이고 이거를 만족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너가 뭐를 판단한다? 아, 이거 등차 수열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공차가 되겠죠. 차이가 일정하다는 거니까. 그러면 일반항님 바로 부릅니다. 일반항님 오세요. 그러니까 일반항을 쓰는 거는 저희 습관이에요, 그냥. 이게 제일 좋은 거니까.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 이번 문제는 앞에서 봤던 문제입니다. 뭐 AK가 나와 있으니까 일반항에다가 K 대입하시면 이렇게 되시는 거 맞나요? 얘가 이거다 해서 K값 구하자. 뭐 그냥 이제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라는 거죠. 한 번 더 해볼까? 다음 장의 8번 문제. 자, 유형 123번은 등비수열 관련 내용인데 다시 시험에는 등차예요, 등비예요 안 알려줍니다. 특히 오늘 2교시 컨셉이 딱 그래요. 너가 파악을 해야 돼. 관계식을 보고도 등차인지 등비인지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앞에서 배운 거 복습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여기 내용 자체가 다 앞에 배운 겁니다. 달라진 거는 표현만 달라진 거예요. 수열 A는 이렇게 정의가 된대요. 이게 어떤 수열인지 너가 알아오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시키는 거 하시면 되겠죠. 오늘은 또 어쩌면 약간 쉬어가는 날 느낌 들 수도 있어요. 별거 아니고. 126. 그렇죠. 자, 한번 읽어볼까? 역시나 안 알려줘. 어떤 수열이래요. 수열인데 첫째 항 나와 있고요. 뒤에 보니까 이거를 만족한다는 거야. 자, 요거를 만족한다. 요게 뭐죠? 요게 등비로 보이시나요? 등비수요? 왜 등비냐면 어떤 항이 있는데 그 앞에 항에다가 뭐 했대요 지금. 그러니까 계속 2를 곱해서 만든다는 말은 등비처럼 간다는 얘기니까 등비구나. 그러면 역시나 일반항님 자, 써드릴까요? 자, 이렇게 한번 써주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첫째 항부터 6항까지 합이니까 요거 등비수열의 합 관련 문제 맞나요? 네. 저희가 배운 공식 이용하시면 되겠죠. 안 까먹었죠? 등비 빼기 그렇죠. 여기 공비죠. R 빼기 1분의 첫째 항 바로 치고 공비에다가 몇 개죠? 6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늘 딱 이런 컨셉이야. 앞에 배운 게 나오는데 표현만 다르게 나옵니다. 한번 더 해볼까? 왼쪽 밑에 7번 문제. 왔다 갔다 할게요. 7번 문제 한번 더 해볼게요.
그러니까 표현만 달라. 그냥 복습하는 페이지인데 이게 좀 아닌 척하는 거죠. 수학이 항상 그렇잖아. 수학이 어려워지는 법 간접적으로 주면 돼요. 오늘 약간 귀납적인 표현이 조금 간접적이잖아. 대놓고 등차 등비가 아니라 이런 관계에 만족하는데 그럼 너가 이걸 보고 이거는 등차인데 이건 등비란 말인데 내가 파악되는 순간 약간 2번 2교시 끝이 납니다. 그게 등차 등비로 보이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앞에서 배운 문제가 돼요. 다 배웠던 게 나오면서 이제 복습하세요가 됩니다. 한두 개만 더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이트스에는 제가 미리 준비할 때 딱히 뭐 없긴 했어요. 여기서는 그냥 뭐 딱히 뭐 애초에 문제가 많진 않아요. 오늘 숙제가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꼭 주말 동안 영상, 기하 영상 보시고 문제도 좀 미리미리 풀어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51 맞습니다. 자, 역시나 이번 문제 저 어떤 수열인데요. 이게 두 개가 같대요. 이거 무슨 수열인지 아시겠어요? 등차. 이게 왜 등차인지 아시겠어요? 말하자면 어떤 두 항 사이의 차이가 또 같다라는 얘기니까 여기 등차수의 뜻입니다. 그렇죠? 그럼 지금부터 이 문제 우리 풀어봤던 거 기억나? 암산할까? 이제 일반항이 쓰신 다음에 요거 A, D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A 플러스 4. 요거 우리 많이 썼죠? 이렇게 해서 시간을 세우시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14. 두식 연립해서 우리 뭐 구할 수 있다? 연립해서 A랑 D 구해서 결과적으로 일반항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일반항 구하고 나서 요거 시키는 거 하시면 되는 거. 요렇게 아무튼 앞에 문제가 된다라는 거지. 자, 마지막 문제. 다음 장이 11번. 다음 장이 11번 문제. 또 앞에서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11번입니다. 제가 이제 뭔 느낌인지 알겠지? 딱 그냥 뭔 느낌인지. 네. 그냥 표현 하나 새로. 그러니까 오늘 컨셉 아까 처음에 부제목 기억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표현 중에 또 이제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에 관한 내용인 거고 사실 등차 등비 세부 내용은 오늘 배우는 게 아니야. 다 앞에서 배운 거라서 복습을 하셔야 돼요. 근데 또 이 앞에가 안 되면 여기 막히겠죠. 1번. 1번 아닙니다. 아, 1번. 3번. 3번입니다. 자, 흐름 이해돼요? 네. 자, 또 읽어볼까? 자, 지금 읽어보시면 첫째 항 나와 있고 둘째 항 나와 있고 요거를 만족한데 그럼 이거 무슨 소리라는 얘기야? 아, 등비구나. 가 파악이 딱 돼야 되는 거야. 이게 등비라고 안 나와. 그러니까 여기를 배우고 나서부터는요. 기억나? 앞에서는 등비라고 나왔어요. 그때는 등비라고 안 알려주면 그러니까 아니면 뭐 나열을 쭉 해주던가 그런 식으로. 근데 여기는 이 관계를 줘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 관계를 보고 등비구나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럼 등비설의 일반항을 바로 쓸게요. 첫째 항 4고 공비가 얼마죠? 공비가 3인 거 파악했으면 바로 갑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항 세우신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 문제 기억나세요? 이 수열이 처음으로 전보다 커지게 되는 항은 몇 번째냐 뭐 이런 유형이 있었거든요. 자, 일반항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약간 부등식 관련 문제였고 양쪽에 4 나누시게 되면 이렇게 되시거든요. 여기서 약간 이게 또 등차랑 차이가 뭐였냐면 등비에서 이 문제는 약간 우리 어떻게 마무리했었지? 약간 이게 약간 노가다를 해요. 그러니까 얘를 넘어가는 요 자리를 알아오는 거잖아. 요 자리가 얼마가 돼야 넘어가는 거지? 5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6부터 가는 거죠. 요 자리가 이제 아마 6부터 해서 이렇게 가능한 걸 알고 있어요. 왜냐면 4의 5제곱이 243이거든요. 그래서 6부터 가능하니까 그럼 실제로 n 입장에서는 뭐다? 7, 8, 9, 10 이렇게 가능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번 문제는 뭐예요? 처음으로 오기 때문에 처음으로니까 7이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흐름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조금 일이긴 한데 마무리를 할게요.
마무리하시고 아까 다시 말할게 그 기아 드린 거 있잖아. 그거 다음 주 토요일까지면 충분할까 일단은? 네. 근데 다시 말하지만